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그래도 짤랑이는 한번. 네. 여기는 부산. 네. 많이 좀 만나요? 네. 저는 부산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네. 부산 포항하면 뭐 되게 막 좀 사람이 좀 뭐랄까 살 데가 못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아, 네. 근데 또 와서 보니까 그는 오만이자 자만이네요. 부산이 훨씬 대도시고 네. 훨씬 대단해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제 저는 이제 부산댁이야, 부산댁. 부산 때. 근데 제가 나가서 네. 상인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사장님 이거 얼마가 어떡하죠? 뭐 이러면은 서울에서 오셨어요? 말씨가 서울 말씨인가? 네네. 난 전라도 여자인데. 아.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죠? 그랬더니 서울 말씨 쓰네요. 막 이래. 그래서 아. 그러네요, 진짜. 선생님. 네네네. 감독님 오늘은 제가 많은 구독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상담이랑 상관없이. 네.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꿈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꿈을 꿨는데요. 돈이 주셨는데요. 수표를 받았는데요. 뭐 이런 꿈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꿈 얘기를. 근데 우리가 돈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폐로 이렇게 줍고 동전은 줍고 동전은 근심이에요, 사실은. 네. 집에 있는 동전 모아놓으면 빨리빨리 처분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돈도 이렇게 다발로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네. 돈 개자 속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정말 상황이 바뀌는, 반전하는 그런 운이에요. 네. 그거는 진짜 좋은 꿈이라서 내가 진짜 뭔가 문서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거를 꿈을 사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 거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또 맞는 꿈이에요, 진짜. 통계짝. 보기가 진짜 드문데 가끔씩 통계짝을 봤다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진짜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돼요. 그 꿈도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얼마 전에도 제가 1000만원짜리 수표 3장을 꿈속에서 받았다. 이 주머니 놓고. 근데 그러면 엄청 뭐가 좋지 않냐라고 물어봐요. 네. 근데 사실은 수표는 솔직히 그거 수표를 의미하는 건 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 복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 수표는 뭐냐면 자기가 마음을 끓통하고 하고 있을 때 네. 근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근심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동전이나 이렇게 지폐 같은 거는 잘 자란 거는 그래도 작은 근심, 신경 쓸 일이 있다 하지만 수표 같은 거는 이렇게 정말 근심이 들어오는 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며칠 전에 그 보이쇼핑을 당해서 돈을 몇천을 잃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꿀떡하고 신경 쓰다 보니 그런 꿈을 꾸지 않았나 싶어요. 절대적으로 그거는 내가 운이 좋아하려고 해서 수표가 들어온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주 이렇게 대박 꿈이라고 또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물 항아리 있잖아요. 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도 보면은 물에 있는 항아리는 천신 하늘을 보거든요. 근데 그런 꿈도 되게 보기 힘든 꿈이에요. 네, 그렇게 근데 네. 까만 항아리에 물이 잔뜩 맑은 물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대복, 아까 대박이 아니라 대복이라 했잖아요. 네. 대복을 꾸는 꿈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상이라는 건 참 좋잖아요. 네. 이상형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꿈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꿈속에서 또 물꿈을 많이 꾸잖아요. 네. 저도 사실 물꿈을 많이 꾸거든요. 물꿈은 무조건 돈입니다. 근데 그 물의 양이 폭포를 이렇게 꿨냐, 아니면은 태평양 같은 물을 꿨냐, 아니면 이게 강을 꿨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근데 네. 폭포에서 막 내려오는 꿈은 실질적으로 좋은 꿈은 아니에요. 네. 폭포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꿈은 실질적으로. 왜냐면 내가 급하게 뭔가 해결할 것을 내가 빨리 해결하라는 어떤 의미,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네. 한강문을 이루고 이런 것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조그만 강을 이뤘다면 그만큼 작은 돈이겠죠. 그런 거는 뭔가 내가 그동안 성사에 오다를 따야 되는데 못 땄어. 미뤄졌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금전, 운, 사인을 하면 금전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한강물을 이루면 그런 금전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내가 그 건물을 팔아야 돼, 부동산을. 안 팔린단 말이야. 근데 조금만 계속 하고 안 돼. 그러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특히 새벽에 꾸는 꿈 있잖아요. 네. 그런 꿈은 백발백중인데 거의 문서랑 연결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성사가 이루어진다. 네. 이런 꿈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머리카락 하면은 뭐를 상징하냐면요, 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불을요. 불을요. 오. 예. 불을 상징하는 거라서, 이렇게 꿈에서 우리가 이렇게 까만 머리카락을 많이 봤어.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무슨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내 아들이 잘 되거나, 네. 가정이 이렇게 승격하는 그런 꿈이에요. 까만 머리를, 긴 머리를 막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그건 100%예요. 네. 100%.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복주머니를 보잖아요. 네. 복주머니를 보면은 솔직히 거기에 뭔가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되게 엄청 복이 들어오지 않냐 이럴지 모르지만은요, 이 복주머니 꿈을 꾸면은요, 잘못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다. 네. 우환이 생겨서 그거를 좋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은 우리네 같은 선생들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꿈에서 할머니를 봤는데, 꿈에서 뭐 조상님들을 이렇게 본 사람들 있잖아요. 꿈에서 할아버지가 돌았다, 할머니가 돌았다, 네. 돌아가신 이모가 돌았다, 이런 거는 내가 정말 정성이 다 들어가서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실수 없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당장 도와준 건 아닌데 세월이 가면서 도와주겠다, 네 인생이 어느 정도 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조상 중에도 이렇게 먼저 가신 분이 다 조상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젊었을 때 돌아가신 분, 오빠나 동생이나 그렇게 가까이, 이런 분이 꿈에 나타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꿈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온 가족을 생생하게 신경 써봐야 할 그런 꿈이에요. 왜냐? 안 그러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든가, 갑자기 객사운이 있든가, 굉장히 위험한 꿈이에요. 나보다 이렇게 밑에 젊은 애기들, 네. 일찍 가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보다 한 살 많지만 너무 청춘에 가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꿈에 보이는 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뭔가 이게 그 사단이 날 것 같은 그런 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남편이 장거리 운전을 해. 그러면 여보, 운전 조심해야 돼. 운전하면서 저는 이제 제일 편한 시간이 운전하면서 블루투스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구독자들 통화를 못 하니까. 네. 보통 운전하고 가면은 막 1시간 반이잖아요. 네. 그 사이를 해서 습관적으로 누르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갖고 몇 번 사고 날 뻔은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렇게 운전도 하지 말아야겠지. 어느 정도 자중하자. 그리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쵸? 그런 꿈을 꾸면 아주 위험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꿈을 꿨으면 나몰라라, 별거 아니겠지 하면 안 되고, 네. 내 가족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 밥그릇이 패케이 막 이렇게, 밥그릇도 이렇게 밥이 담아있는 거 막 이렇게 서여 있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엎어지는 꿈인데, 네. 밥그릇이 이렇게 층층해갖고 엎어놓잖아요. 네. 이런 꿈은 굉장히 좋은 길꿈. 길꿈이요. 길하다 하잖아요. 네. 굉장히 길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꿔서도 굉장히 좋고요. 실질적으로 또 이제 보면은 특별한 꿈을 꾸는데, 왜 그 소복을 입고 막 자기가 우는 거야. 꿈에서. 네. 그런 사람 꾸는 사람 많아요. 밤새 내가 울었다. 그러면은 그냥 막 밤새 울면은 다음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서복을 입고 내가 울었다. 실질적으로 또 이제 보면은 특별한 꿈을 꾸는데 왜 그 서복을 입고 막 자기가 우는 거야. 꿈에서. 네. 그런 사람 많아요. 밤새 내가 울었다. 그러면은 그냥 막 밤새 울면은 다음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서복을 입고 내가 울었다. 네. 하면 내 가족 누구를 잃어요. 그거는 100%예요. 네. 제 친구도 3일을 연장 자기가 서복을 입고 울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렇게 기숙사로 가나봐요. 주말이면 가지 말라 그랬더니 거기 가면서 라면을 끓여달라 그러더래요. 네. 라면. 근데 이게 사람이 무지하잖아요. 그런 꿈을 꾸면은 아무래도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라면을 또 끓여달래서 라면을 끓여준 거야. 그거 이제 무사히 잘 가서 개꿈이다 생각을 한 거야. 네. 무사히 왔어 라고 해서 누가 기숙사에서 사망할 거 누가 알았냐고. 그렇죠. 그쵸? 네. 무사히 왔어 해서 걱정 안 하고 편히 잤대.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 온 거야. 사망했다. 와. 자다가 이제 딱. 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매사에 신경을 써야 돼요. 꿈이 그러면. 왜냐면 라면 같은 거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렇게 소화를 막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 먹여야 돼요. 꿈자리가 사나우면. 네. 왜냐면 우리가 갑자기 사람들이 기도가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밥이나 이런 기름 거나 그런 건 없지만 떡,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조금 술 같은 독한 거, 양주, 몸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 라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하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밤새 우는 건 좋아요. 하지만 서복을 입고 있는 거는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네. 특히 신의 기운이 센 사람은 걔도 나랑 말띠니까 신의 기운이 센 사람들은 그런 꿈을 꿀 때 예의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다볼 때 먹는 것부터 또 내 가족이 운전하는 것부터 아예 중지시킬 수 있으면 시켜. 집에서 네. 그냥 말하지 말고 내가 오늘은 이거 먹어라 그러고 이렇게 주고 운전도 내일 아침에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내 소원이가 내 말 들어줘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간은 누구나 나는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근데도 벌써 몇 년 만에 몇 명 죽었거든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운명은 제천이라. 네. 신에서는 알죠. 언제쯤 정확하게 오늘 죽는다까지 못 집어주지만 우리가 보면은 너 대수대명 쳐야 돼 라고 나오면 그거 애사롭게 들으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대수대명 쳐야 돼 그러면 뭐 그런 게 있나? 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있죠. 진짜 실제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나이도 어린데 40대인데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여기 뭐냐면은 그게 이게 무당들이 꽁돈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좀 조심했다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예를 들어서 애감이 이상할 때 당신 낚시 가지 마. 그러면은 남자들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말을 안 들어 처먹잖아요. 네. 에펜네가 말이 많아. 그냥 시체로 오잖아, 시체로. 그죠? 네.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저도 꿈을 이제 제자리에서 꿈을 꾸는 거 보면은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큰 이렇게 그 물고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돔 같은 거 아니면 뭐 장어도 뭐 큰 것들을 보잖아요. 네. 물속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날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내리면 될까 모리면 될까.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리고 물고기가 때를 져서 막 가는 거 보이잖아요. 네. 때를 져서. 그거는 완전 흉할 꿈이에요. 막 때를 져서 잔잔한 꿈들이. 네. 얘네들은 근심이 무슨 뭐 뒤집어지는 그런 무슨 꿈이야. 잘못하면 부부싸움 엄청나게 하든가 네. 아들하고 뭐가 부딪혀서 아들이 뭔 일이 생기든가 뭐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이어가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런 네. 꿈만 듣고 큰 것들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완전 좋아요. 네, 뭔가
그동안 너무 풀리지 않은 실마리가 풀리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꿈이죠. 아. 네. 그런 꿈만 꿨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꿈에서도 보면은 이제 소나무 네. 있잖아요. 소나무가 많이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꿈. 네. 저희 친정은 전라도인데 오빠가 이제 그 조경, 네. 부업으로 조경을 해서 집에 이제 조경이 막 이게 나무 하나에 1억 2천짜리야 막. 네. 근데 막 CCTV가 다 있어. 집에 가면 4그루가 있는데 원래 우리 오빠가 내가 집을 지면은 나무 한 그루 준다 그랬는데 집을 안 졌잖아요. 네. 아유 그거 아까워 죽겠어. 분명히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네. 한 그루 주기로. 그 옮기는데도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나는 그 탐나게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렇죠. 1억짜리니까. 집을 못 사. 1억 2천. 네, 1억 2천. 근데 그것도 서로 팔라 그러는데 돈 네.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죠. 서로 팔라 하는데 조경사가 와서 관리를 해요. 근데 나중에 더 있으면 더 훨씬 호가로 팔기 때문에 오빠가 안 팔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저기에다가 그 소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요. 아. 그래서 소나무, 저희 가족들은 친정 식구들은 소나무로 재테크를 많이 해요. 네. 오빠의 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잔잔한 거 사다가 이제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 소나무 꿈을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소나무 꿈을 이렇게 꾸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완전히 대승하는 꿈이에요. 대승한다 할 때는 누구한테 표현해줘야 되나? 갑자기? 윤석열?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검찰청이 네. 그냥 일개 저기였잖아요. 검사. 네. 검사였다가 갑자기 이제 어쨌든 간에 대검찰청. 네. 그게 바로 대승 아니야? 네. 대승인가요? 아닌가요? 대승이죠. 대승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순간 왁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감독님, 네. 저는 대승인가요? 아닌가요? 선생님도 대승이시죠. 웃자고 해본 얘기입니다. 저도 어쨌든 있는 사람이니까 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할 줄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대승이라는 거는 웃자고 한 거고요. 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신경 바짝 써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소홀해도 인간이니까 요 정도다 생각해 주시고 네. 다른 그 사심은 없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네. 우리 그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얼마 전에서 일본에서도 뭉칫돈이 왔거든요. 일본은 희한하게 그 돈을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싸주면 되는데 무슨 물건에다가 이게 저 먹으라고 건강식품에다가 이게 달러로 해서 뭉치러 왔어. 나 돈 잊어먹으면 모른다. 보험을 들어서 해라 그랬더니 계속 그렇게 보낸대요. 네. 그래서 믿고 그냥 했더니 정말 무사히 왔어요. 좀 위험한 방법 같은데, 선생님. 위험한 방법이죠. 누가 알면 그거 뜯어버리죠. 보험도 안 들어. 한국은 네. 귀한 거 보낼 때 네. 저는 보험을 다 들으라 하거든요. 막 다 들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오늘은 손모시기 귀한 게 안 차고 왔는데 바쁘다 보니까 제가 손모시기 하나를 어디서 선물을 했는데 네. 이게 좀 비싸요. 몇백 가는데 제가 선물로 하나 보내면서 이게 지금 보험을 거기서 이제 넣었어요. 네. 왜 보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요즘에 다 잊어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 일을 몰라. 네, 그래서 넣으셔야죠. 12,000 주고 제가 네. 이렇게 보험을 넣었거든요. 네. 아니 시계가 도착 안 했대. 요즘 하루면 되잖아요. 하면 돼요. 계속해서 도착 안 했대. 분실한 거 있죠? 와. 그 시계를. 그래가지고 영감하세요. 보험 안 넣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래가지고 그 택배사가 웃겨. 분실했는데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택배하는 분의 잘못. 네. 이걸로 인정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시계 산 데 가가지고 본인이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계를 다시 새 거를 갖고 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애야. 근데 25살도 안 된 애기. 근데 시계가 27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네. 이제 보석방 그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의논할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마음이 짠해 죽겠대. 시계값 이렇게 택배하는 총각이 물러왔는데 270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계를 갖다가 좀 이렇게 가격을 좀 빼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럼 언니가 빼줘. 그랬더니 자기는 남는 거 없이 팔았다 이거야.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네. 저더러 이러는 거야. 선생님은 돈 많이 버니까 불쌍하니까 네. 좀 빼주면 안 되네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거기서 빼주지 왜 나한테 빼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네.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네. 그럼 30만 원 빼줘. 240. 네. 30만 원 손해 봤어. 왜냐면 아. 나도 만약에 완전 잊어버렸다면은 그거 네. 어쩔 뻔했어. 보험 들어서 그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석방 그 사장이 그걸 노리는 거지.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으면은 네. 그냥 270 잊어먹을 뻔했잖아. 그쵸. 근데 이제 애기가 결제를 왔으니 마음이 안 좋다. 그냥 나를 꼬셔. 지가 해주면 되는데 나를 꼬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30만 원 빼줬다니. 네. 아 손해 봤어 30만 원. 어? 근데 아. 비싼 거 이렇게 보낼 때는 보험 넣어야 돼요. 좀 아, 손실에 살 때 되게 기분 나빴어요. 맞아요, 선생님. 왜냐면 소중한 사람한테 제가 그 정도 사줄 정도 소중한 사람한테 사서 그렇죠.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부정산 것처럼 어쩐지 보험을 반드시 넣으라 하고 싶더라고. 내가 보험 넣어더니 안 넣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험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넣어갖고 탁 써가지고 영수증도 내가 또 탁 갖고 있었네. 네. 그래가지고 세상 분실한 거야. 뭔 얘기하다 또 얘기하는 거야 또. 무슨 얘기했어요, 감독님? 글쎄, 저도 선생님 뭐 얘기가 좀 변천이 많이 돼가지고요. 네. 아무튼 네. 생각났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아이고 신경 조금 줬어도 좀 이해하시라. 네, 그리고 네.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전화를 피한 적은 없으니까 저녁에 통화하면 반드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으니 좀 바로바로 안 받고 그래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조상 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꿈들이 여러 종류의 꿈을 많이 꾸는데 특히 그 황소 꿈을 꾸면 네. 원래 조상 꿈입니다. 그게. 아. 네, 저도 황소 꿈을 꾸고 우리 아이를 낳았어요. 아. 네, 조상이 점지해준 자식이죠. 네. 네. 와. 저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뭐 조상이 점지해줬다 어쨌다 그런 생각 못했고 어쨌든 꿈에서 황소를 보고 우리 아이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조상이 이제 점지해준 우리 애기.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사실은 황소 꿈은 꿈을 우리가 보면은 노트 꿈은 많이 못 꿔도 네. 황소 꿈은 많이 꿀 수가 있거든요. 네. 황소가 나온다는 거는 조상의 어떤 애시 같은 거예요. 아. 조상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 말고 네. 저희 같은 사람들 물어보고 하면은 이렇게 황소를 보여주고 하면은 조상의 어떤 발언을 해라. 그래서 조상이 받아먹고 싶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굿을 왜 해야 되는지 뭐 치성을 왜 해야 되는지 그냥 말만 하면 부담스러워 돈만 생각하고. 근데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조상 굿을 800 주고 했다면 당신이 800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수천 배 돈이 더 돌아가. 아. 근데 무조건 무서워하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구태라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싫어해요. 네. 왜냐면 일단은 이해를 못하고. 근데 조상 꿈을 이렇게 황소를 이렇게 봤다 하면은 무조건 조상을 내가 조금 받들어 모시고 하면 내가 그만큼 덕을 본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때때 그냥 조상 굿을 삽니다. 조상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이렇게 엇맺히고 한 맺힌 사람들을 구별을 해서 옷을 해서 이렇게 올려 보내고요. 또 편안히 가셨다 해도 옷을 해서 올려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상님들을 대우를 해주면 그분들이 그냥 마냐 절대 그냥 안 말아요. 그리고 신랑님들도 이렇게 받아 드시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냥 말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내 자손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라고 생각하면 조상을 한번 열어봐야 돼요. 아. 우리가 조상을 이렇게 보면은 조상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물에 빠진 사람, 불에 타 죽은 사람, 네. 그 다음에 교통사고 객사,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많은 태아령. 솔직히 우리가 보면은
태아령이 뭐냐? 유산시킨 아기. 네. 이것도 이제 생명을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가진 아기라서 이렇게 조상이에요. 죽은 것도. 네. 근데 우리가 태아령 천도라는 말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쳐봐도 태아령 천도에 있어요. 그만큼 태아령이 중요해요. 내가 일단 잉태를 해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천도를 시키지 않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기들 태아령 천도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그 사람 앞길이 열리죠. 대부분 태아령이 많은 부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부들은 거의 나중에 다 찢어져요. 아. 왜? 태아령 애기가 다 해갈납니다. 아. 근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조심한 사람들은 태아령 갖고 천도도 해요. 예를 들어서 불륜끼리도 아이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태아령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만큼이라도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죄를 많이 져서 그 불륜한 자식을 가졌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절에 가서 이렇게 천도하고 우리한테 천도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요. 어떤 집집마다 보면은 태아령이 다 있습니다. 물론 저도 태아령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보살 되기 전에 네. 보살집에 가서 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 재산이 뭐 200만 원이었으면은 네. 195만 원 주고 한 것 같아요. 아. 천도를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이렇게 꼭 이렇게 억울하게 갖다 뭐 이렇게 이런 조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태아령도 우리 조상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뒷전에서라도 태아령을 이렇게 다 풀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젊었을 때 이렇게 암으로 가신 분들, 너무 젊었을 때 객사로 가신 분들, 그러니까 너무 젊었을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상 대대로.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혼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오솔해서 올려 보낸다면 당신이 이렇게 되지 않은 일들이, 글쎄, 우물가에서 이렇게 숭룡내로라는 신용만 안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조상이 하늘로 가서 천도가 됩니다. 금방 천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하늘을 올리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다 100일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가다 보면 반드시 내가 투자한 만큼의 돈을 몇 배로 받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자손이 생각보다 너무 안 풀린다. 그러면 태아령이 있나 없나 보세요. 그러면 태아령을 천도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편 사업이 안 돼. 내가 안 돼. 그러면 그 조상을 훑어보면 정말 억울하게 자살한 사람, 객사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조상이. 아. 이런 사람들을 풀고 또 풀고 하다 보면 아주 나한테 좋은 거예요. 솔직히 돈 몇 푼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돈질을 항상 잘못해. 사실은 가장 급한 게 돈질이 이쪽이거든. 네. 조상을 이렇게 숭배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근데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러대. 자기네 집이 다 풀리지 않아서 자기가 강목으로 하나에 10,000원짜리 옷을 갖다가 여러 장 샀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산소 가서 태워주려고. 그건 어느 나라 법이요? 네. 그래서 내가 당최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그랬거든. 네. 그렇게 해봤자 당신한테 신올름, 귀신올름, 신이 움직이고 조상이 움직이면 그 사람 안 풀려. 네. 근데 그런 짓을 왜 해? 지가 지금도 힘들어서 큰일 나겠더만. 예? 내가 그냥 거기서는 잔소리는 안 했어. 하지 마, 다음부터. 그냥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뭐 구독한 거 외에는 인연이 없는데 그런 거까지 내가 왜 말을 해줘야 돼? 자기가 옷을 샀다는데 알아서 해야지. 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당 왜 있어? 무당이 하는 거야 그거는. 왜? 몸에 신명이 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태워줘야 효과 있지. 아니 일반인은 다 이렇게 가갖고 될 것 같으면은 국값이 왜 들어가? 그렇잖아. 네, 그쵸. 그거는 지가 그냥 태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그러면 옷을 만 원짜리 옷을 몇 불 샀으면은 한 5만 원, 6만 원은 들어갔겠네. 그러면은 그 돈으로 맛있는 거랑 사 먹지.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 의미도 없고, 네.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몸주에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나마 불러서 천도하면서 태워서 주는 거지 일반인들이 태워갖고 안 돼. 네. 아무 효과 없어. 아. 그러면 지가 와서 굿도 지가 해야지 뭐. 그래야 천도. 안 그러면은 굿값을 묻혔다고 이렇게 들고 천도를 해요. 그렇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용달에 이렇게 산소 때문에 많이 연락이 옵니다. 솔직히 용달이라고 해서 상소탈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네. 진짜 산소를 제대로 만질 사람들은 용달 오기 전에 저희한테 산소탈을 한번 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런 걸 믿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물나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산소를 만지고 나서라도 용달이 갖고 일이 꼬이거나 뭐가 아프거나 뭐가 안 되거나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그러니까 산소를 만지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미리 애군을 막고 산소탈을 막아야 되니 미리 조상을 이렇게 대우해주는 게 좋아요. 아. 저희 법당에 있는 그 총각, 네. 여기 삼촌 살아요. 근데 산소를 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절대 안 돼 그랬어. 산소 이장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산소 이장을 했어. 말 안 듣고. 근데 그때 그랬어. 누구든 아프겠다 그랬더니 네. 엄마가 멀쩡한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어. 아, 진짜요? 아예. 어. 아예 그거 걷지도 못하게. 네. 그럼 누가 뭐라겠어. 그랬더니 그때 와서 산소탈을 막아달래 나더러.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막아주긴 했는데 네. 이미 쓰러진 엄마가 정상으로 돌아오냐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만지지 말아야 할 집 있어. 그럼 만지면 안 돼. 융달 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보면은 융달 꼈어도 이 집 바람 불겠다 이게 나와. 네. 그러면 뭐가 하나 작살나도 난다니까. 그만큼 산소탈이 무섭고 그런 게 겁나면 제발 그런데 솔직히 조상을 이렇게 한번 대우하고 탈 안 나게 한 다음에 산소 이장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하고 나서 해봤자 물론 하고 나서 사고 나기 전에 빨리 하면 괜찮지만 누구 다치고 나서 해면 뭐해? 금방 나아지나?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간단히라도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해주긴 했는데, 이제 목숨은 건졌대요. 아예 그냥 너무 안 좋았는데, 수술을 몇 번 했다고요. 네. 그래서 막, 총각이 하는 말이, 막 이제 이장하려고 하는 어른들한테 뭐라 하는 거지. 자기 엄마 죽인다고. 하지 말자고까지 했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고 나면 누가 탈라?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일 하락하려고 탈락 그러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탈락했다 이게 나와요. 네. 근데 어떤 집은 암시랑 안 해. 암시랑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을 좀 잘 해야 돼. 근데 모르겠어요. 어제 연락 오신 분 중에는 저희 집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막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여기로 들어갈까 저기로 들어갈까 그걸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여기로 들어가면은 산소탈이 안 나 이렇게 말해줬어. 왜? 우리 집에 공덕을 많이 드린 사람이잖아.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조상 대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식들도 이렇게 조상복 타고 난 자식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조상복 타고 났다고 했잖아. 네. 황소 2마리 보고 제가 낳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조상에서 내린 자식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잘 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식이 사주도 팔았지만 생각보다도 잘 펴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조상이 점지해 준 거죠, 조상.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사주를 보면 얘는 조상이 이렇게 왕래를 하구나, 조상이 이렇게 도와주구나 하는 자손이 있어요. 네. 그런 자손들은 거의 성공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바쁘고 힘들고 돈 없지만 좀 힘들더라도 돈질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내 가족이 행복하게 별탈 없이 하려면 일단은 조상 숭배를 잘 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이렇게 공덕을 드려야만이 내 자손들한테 내려갑니다. 네.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니까 일단 4월 초 8일도 있고 그 다음에 용달 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산소 이장 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 변화수가 지금 많이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공덕을 깊이 생각하셔서 돈이 없다 치면은 작게라도 이렇게 좀 잘 달래서 가는 것이 내가 결국에 올 한 해든 내년이든 거의 3년을 봐야 돼요. 지금 네. 운이 나쁘면 거의 3년 갑니다. 근데 그 운을 내가 3년 동안 다 흘러버릴 돈들이 네. 잠깐 조상승배 몇 푼 안 드는 돈 들여서 하는 게 훨씬 낫지. 3년 동안 일이 잘 안 되고 돈이 흘려봐.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가겠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잘 깨우쳐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독님. 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독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